감염자가 연일 최대치인데도 방역수칙을 어긴 심야 영업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단속에 대비해 비밀 통로까지 만들었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충북 공약을 알아봅니다. 두 번째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공약을 정리했습니다. 청주 원도심 건물 높이를 15층으로 제한하는 고도 제한이 진통 끝에 확정됐습니다. 원도심 주민들은 법적 대응과 낙선 운동을 예고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입니다. 충청북도가 발표한 오늘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발생 확진 환자는 2,032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1,062명, 충주 301명, 제천 75명, 단양 21명, 음성 122명, 괴산 31명, 진천 255명, 증평 58명, 보은 17명, 옥천 53명, 영동 37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북 누적 환자는 36,139명, 누적 사망은 141명입니다. 청주 원도심 건물 높이를 최고 15층으로 제한하는 원도심 고도 제한이 확정됐습니다. 원도심 고층 아파트 개발이 우후죽순 추진되자 다급해진 청주시가 청사 문까지 걸어 잠그고 서둘러 도시계획 결정을 내렸습니다. 청사 문턱에서 가로막힌 원도심 주민들은 법적 대응과 낙선 운동을 예고했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청주시청부터 육거리까지 청주 원도심의 건물이 15층으로 제한됐습니다. 청주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원도심 고도 제한을 골자로 한 경관지구 지정을 결정했습니다. 한 달 전 지정을 보류시킨 반대 주민들과의 물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이번엔 아예 청사 본관을 걸어 잠그고 도시계획 결정을 강행했습니다. 원도시민 남주동 일대 39층 아파트 개발이 우후죽순 가시화되자 더는 미룰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무분별한 초고층 아파트로 채워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원도심 경관지구를 지정해서 다음 주 고시부터 고도 제한은 바로 적용되지만 6개월 안에 건축 심의까지 받는 건 예외로 인정해 남주동에 개발을 추진 중인 아파트 10여 개 단지 가운데 이미 2곳이 대상에서 빠졌고 조합 설립을 마친 3개 단지도 개발 가능성을 열어두는 등 뒤늦은 조치로 형평성 문제는 더 키웠습니다. 도대체 시에서 주장하는 스카이라인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어떤 데는 되고 형평성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재산권 침해라며 실력 저지를 예고했던 주민들은 청사 입구에서 가로막히자 무기력한 농성 끝에 해산해야 했습니다. 청주시장은 필요 없다.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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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러가라. 청주시는 별도의 개발 사업으로 원도심 달래기에 나섰지만 주민들은 고도 제한 취소를 위한 법적 대응은 물론 시장 낙선 운동까지 조직적인 반발을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대선 후보들의 충북 공약 이어갑니다. 대선 주자들이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어떤 공약을 했는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공약입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자칭 충청의 아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충북 미래 비전은 국가 균형 발전의 중심이자 첨단 산업의 중심입니다. 광역권 공약으로 크게 10가지를 내걸었습니다. 먼저 공항과 철도 관련. 중부권 유일의 청주 국제공항과 관련해 잦은 안개로 인한 운항 차질과 초대형기 이착륙 문제를 해소할 활주로 운영 등급 상향 조정과 재포장, 여객 정사 확충 등의 시설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철도는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빠졌던 충남북에서 경북을 잇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와 충북선철도 고속화, 청주 도심통과 충청권 광역철도를 제1공약으로 포함했는데 특히 지상과 지하 구간을 구분하고 역사 위치까지 구체화했습니다. 도심 통과를 위한 예산 규모까지 저희가 다 저걸 해놨고요. 실제로 어떤 역을 만들지는 그건 청주 시민이 결정하실 문제라고 봅니다. 네. 고속도로 관련해서는 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포함된 중부고속도로 증평 호법 구간 조기 확장과 보은에서 제천 단양을 잇는 백두대간 연계 충북 동부축 고속도로망
두 가지를 최근 추가했고 북부 지역 고립 해소를 위한 제천 괴산 고속도로도 포함시켰습니다. 신성장 산업 분야는 청주 오송 글로벌 바이오밸리와 오창 방사광 가속기 산업 클러스터, 2차 전지 전문 연구소와 시스템 반도체 후공정 생태계 조성, 오송과 오창의 K-뷰티 산업 육성 거점 마련입니다. 교육 분야에는 지난달 발표에선 빠졌던 첨단 산업 맞춤형 AI 영재고를, 관광 문화는 대청호 상수도 보호구역 규제 완화와 친환경 선박 도입, 직지 금속활자 세계화 사업, 동남 4군에는 백두대간 휴양 관광벨트와 속리산 일대 국가 생태문화 탐방로, 북부권에는 충주댐 권역 관광특구 지정과 충주 국가정원 조성을 꼽았습니다. 체육 분야는 스포츠 인프라 확대를 위한 청주국제 복합 문화스포츠타운 건립을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국민들 상호 간에 그 양극화를 줄여나가면서 기회의 사다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나 이 각 지역별, 수도권, 비수도권이나 각 지역별로 균형 발전을 하는 것이나 같은 개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시군별로는 청주의 경우 구별로 세분화해 상당은 동남 방서지구 명품 주거단지 조성, 서원은 청주교도소 이전, 흥덕은 오송 삼산단과 역세권 개발, 청원은 스포츠파크 등을 약속했습니다. 충주는 과천 충주 민자고속도로 건설 등을, 제천은 제천 10경 국가지정 호반 관광단지 조성 등을 선정했습니다. 혁신도시가 있는 진천 음성의 하이패스 나들목 신설과 국지도 49호 시설 개량 등을, 증평에는 독립교육지원청 설치 등을, 괴산은 폐기물 처리 제도 개선 등을 꼽았고, 동남 3군에는 보은대추 명품화 사업, 대전 옥천 광역철도 조기 추진과 영동 연장 등을, 단양에는 제천 영월 고속도로 어상천 무인 나들목 등을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충북 공약은 후보 공식 누리집과 윤석열 공약 위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들이 정한 10대 대선 의제에 대해 이재명 심상정 후보만 답변서를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지방분권 개헌과 수도권 규제 완화 중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등에 대해 이재명, 심상정 두 후보는 대부분 공약으로 채택했다고 전했습니다. 충청권 공동대책위는 윤석열, 안철수 후보 등에게 유감의 뜻을 공문으로 전달하고 공약 채택을 다시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방역수칙을 어긴 심야 영업이 끊이질 않습니다. 경찰 단속을 대비해 옥상으로 빠져나가는 비밀 통로를 만들어두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밤 11시가 다 된 시간 청주의 한 유흥주점. 경찰 단속반이 문을 부수고 들이닥칩니다. 방마다 술판을 벌인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10시 55분이에요. 지금 감염병 위반으로 감염 원칙합니다. 곳곳에서 여성복과 구두가 보이는데도 여종업원은 없는 상황. 한 손님은 혼자 술을 마셨다고 둘러댑니다. 아이, 저희 다 알고 왔는데요. 잔이 두 개인데 어떻게 혼자 놀아요? 지금 잔이 두 개가 보이잖아요. 여종업원 숙소로 보이는 방까지 발견됐는데도 업주는 다른 사람은 없다고 발뺌합니다. 여기는 없어요. 뭐 있으면 이렇게 뭐 비상문도 없고 없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또 다른 방에서 벽면처럼 색칠한 문이 발견됐습니다. 문을 뜯어내자 옥상으로 향하는 통로가 발견됐고 구석에 숨어있던 여종업원 2명이 붙잡혔습니다. 또 화장실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버티던 다른 여종업원 2명도 결국 붙잡혔습니다. 이날 이 업소에서만 업주와 손님 등 9명이 적발됐습니다. 여종업원 4명 중 3명은 불법 체류 외국인으로 조사돼 강제 출국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생계 관리 위해서 식수도 모르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정부에서 뭐 지원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가게 버리기는 아깝고. 이날 청주 용암동의 또 다른 유흥주점도 밤 10시가 넘도록 영업을 한 걸로 확인됐지만 실제 단속을 하진 못했습니다. 손님이 없어서입니다. 손님을 받으려고 이제 우선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저희가 만약 단속이 들어가면 우리 영업 마쳤는데
이렇게 만약에 이제 말을 하면 저희도 뭐 그 영업 여부를 밝히기가 좀 애매하고 지난해 7월부터 반년간 충북에서 영업 제한 시간을 넘어 유흥시설을 이용하다 적발된 사람은 670여 명에 달합니다. 이들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충청북도와 시군이 정부 추경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업종과 취약계층에게 최대 400만 원까지 5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충청북도는 1회 추경의 재난지원금과 코로나19 극복 예산 1,037억 원을 편성해 다음 달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여행과 이벤트 업계에는 업체당 400만 원, 운수업계와 항공사 200만 원, 취업이 힘든 청년과 영세 농가에 100만 원씩 지원합니다. 교육청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10만 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저소득층과 장애인용 자가진단키트 20만 개는 도 예산에 반영하고 어르신과 취약계층 자가진단키트는 시군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청주시 의회가 신청사 부지에 편입된 청주병원에 대체 부지로 시유지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청주시 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오늘 의원 간담회를 열어 청주병원 이전을 위한 특별 조례안 발의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는 데 실패했습니다. 시의회는 의원 간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는 21일 다시 조례안 발의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삼국시대 역사가 공존하는 충북 중원문화연구를 위한 포럼이 출범했습니다. 문화재청 산하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를 비롯해 조사 연구기관, 대학, 지역사회 등이 참여하는 포럼은 문헌사, 도시 토기, 사찰 미술 등 6개 학술 분과를 중심으로 활동합니다. 연구 포럼은 지난해 정부가 고대 역사와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연구 발굴하기 위해 제정한 역사문화권 정비법에 중원문화권이 포함되면서 추진됐습니다. 충북에는 충주 고구려비와 칠금동 제철 유적, 단양 적성비 등 3국의 역사를 보여주는 유적이 출토돼 왔습니다. 대통령 후보 지지 선언이 지역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보교육을 지향하는 전현직 학교 운영위원장과 학부모 회장으로 구성된 충북 열린교육포럼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능력주의에서 공정교육으로, 교육 양극화에서 평등교육으로 교육 대전환을 이끌 수 있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에는 18살에서 22살 사이 유권자로 구성된 생애 최초 유권자 충북연합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MZ세대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 공정한 사다리를 놓아줄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며 청년 일자리 창출과 내 집 마련 실현을 주문했습니다. 제천시와 2차 전지 소재 생산업체인 한국메탈실리콘이 505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국메탈실리콘은 제천 제3산업단지 18,000여 제곱미터에 7월까지 공장을 신설 이전하며 고용 예정 인원은 172명입니다. 앞서 제천시는 제2산단에 친환경 자동차 배터리 모듈 생산 기업인 인팩 EPM을, 제3산단에는 2차 전지 소재 업체인 HNS와 엔캠 등을 유치했습니다. 충주 지역 관문인 달천 과선교 철거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충주 관문인 달천 과선교 철거를 전제로 하는 충북선 달천철교 재가설 등 총 사업비 7천억 원을 증액하는 데 국토교통부와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예산 258억 원은 지방비로 부담하기로 하고 충청북도가 30%, 충주시가 70%를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충북선 고속화 사업은 모두 2조 원가량이 투입될 전망으로 2024년 착공 예정입니다. 서청조 나들목에 발전시설 건립이 추진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충청북도 청주시와 서청조 나들목 연료전지 발전 사업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도로공사는 오는 2024년 12월 운영을 목표로 1,325억 원을 들여 서청주 나들목 유휴부지 8,700제곱미터에 발전 용량 19.8메가와트 규모의 연료전지 발전시설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